전석진 변호사, 검찰의 이재명 대표의 영장 청구의 문제점, 민주당은 공수처에 직권남용 등으로 한동훈, 이원석, 어미준, 강백신을 고발해야 한다. 자, 이런 글이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지금 검찰이 그냥 지들 멋대로 공격을 하고 있죠. 구속영장 치고 기소하고 난리도 아닌데요. 이게 뭐가 문제냐? 이 이야기를 법적인 관점에서 들여다본 글입니다. 이번 검찰의 영장 청구는 왜 범죄가 되는가? 첫 번째, 영장 내용 중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시작합니다. 먼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옛날 부패방지법 위반, 이것에 대한 영장 청구는요, 상당 인과관계론을 무시한 법리에 기초한 것이라고 해요. 나는 이러한 이론들이 가장 기초적인 형법 이론이기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 이러한 사실을 모를 리 없다고 판단한다. 검찰은 이러한 이론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을 청구하였다고 본다. 즉 소위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죄 행위인 것이다. 이러한 사실이 검찰 조직 내부에 공유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시킨 검사들에 대하여 직권남용죄가 적용된다고 생각한다. 상당인간관계론이라는 게 법과대학 1학년생도 아는 아주 기초적인 건가 봐요. 자, 이런 것도 포스팅 돼 있다고 하는데 법적인 복잡한 건데 일단 넘어가기로 하고 그렇다고 하니까 아 그렇구나 정도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영장 청구 사실 중 배임죄에 대해서 영장 청구의 내용 중 배임죄 구성은 우리나라 판례에서 확립된 객관적, 개연적 요건에 어긋나기 때문에 아무런 법리적 기초가 없는 것이다. 또한 인과관계에 대한 기초적 이해도 없이 구성된 터무니없는 것이다. 2021년 김태훈 차장의 검사단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배임죄를 물을 수 없다고 제대로 판단했었다고 합니다. 즉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김태훈 4차장은 이재명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사업에서 했던 고정이익 확보라는 정책적 판단을 배임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고 해요. 이건 잘 알려진 판례 법리에 의거한 것이었고 이 판단은 정확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판례 법리를 깡그리 무시하고 영장 청구한 거라는 거죠. 억지로 한 건데 이 사건 영장 청구 내용, 배임죄 동기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데요. 먼저 범죄의 동기가 있어야 돼요. 배임죄가 적용이 되려면 동기를 알아보도록 하죠. 임무에 반하는 행동을 하게 된 내적 범죄 동기가 배임죄 성립의 핵심 요소인데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칠 동기가 없었습니다.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개인적 이익의 동기가 없었던 겁니다. 검찰도 동기를 찾을 수 없게 되자 별 수 없이 이재명 대표가 배임 행위에 이르게 된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구체적인 자신의 치적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억지로 꾸며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범행 동기는 우리나라 판례에서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황기철 해군참모총장 사건 그리고 정현주 전 KBS 사장 사건도 억지로 배임으로 기소를 했지만 안 됐어. 법원에서 판례가 그런 건 배임행위의 명백한 동기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판례의 법리가 명확한데도 또 이걸 배임의 동기로, 범죄의 동기로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검찰이. 몰랐을까요? 알고서도 했다는 거예요. 즉 연임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하여라는 것은 적절한 범행 동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건데 위에 두 판례에 의할 때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치적을 만들기 위해라는 것은 적절한 범행 동기가 아닌 것이다 라는 겁니다. 판례가 그렇다는 거예요. 본건에서 이와 같은 일관된 판례에 의하면 이재명 대표의 개인적 이익을 취할 의도 없이 결정한 확정 이익 확보라는 정책적 판단은 배임이 될 수 없는 겁니다. 현재 검찰은 이와 같은 명백한 판례들을 잘 알면서 억지 기소를 위해 모른 척 하는 것이다. 자, 검사들의 영장 청구 행위의 직권남용죄 성립. 자, 일단 첫 번째가 이해충돌방지법은 아주 기초적인 법리조차도 무시했다. 상당인과관계론이라는 것조차도 무시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아예 말도 안 되는 거고 이해충돌방지법은 배임죄는 판례가 그렇다. 판례가 아예 이런 걸로는 배임으로 된 적이 없다. 검찰이 알면서도 억지 기소를 위해 모른 척한 것이다. 이런 설명이죠. 그러면 직권남용죄는 성립이 되느냐? 검찰총장 등 결정에 관여한 모든 검사는 배임죄 혐의의 인정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기초적인 법리이고 일관된 판례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인식이 있음에도 실무검사들에게 이와 같은 터무니없는 내용으로 영장을 구성하라고 지시한 것은 직권남용죄를 구성한다.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까지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더 구체적인 내용들도 있어요. 배임죄의 위헌성과 폐지 입법론 이런 것들도 있고 뭐 더 얘기가 있는데 법 왜곡죄의 조속 입법 필요성. 자, 요거는 조금 한번 짚어볼게요. 민주당에서 법 왜곡죄라는 걸 빨리 입법을 해야 된다. 영장 청구 검사들을 처벌한 근거를 마련해야 돼요. 이거는 시급하다라는 이야기. 자, 법리적으로 더 많은 설명들을 하지만 어려운 거는 좀 빼고 쉬운 것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것만 정리했습니다. 자, 이재명의 구속영장을 친 이 행위 자체가 직권남용에 해당할 만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라는 전석진 변호사의 풀이입니다. 여러분들도 쉽게 이해가 되시죠? 자, 이건 검찰에서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서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억지로 하는 거예요. 자, 문제는요. 안 되는 걸 알면서 억지로 했더니 사법부가 땅땅땅 쳐주더라. 이게 바로 조국 정경심 교수 사건이죠. 그러니까 일단 달리다 보면 사법부도 알아서 눈치껏 조절해 줄 거야. 이런 믿음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걸 이 구속영장을 치고 이 자체를 직권남용으로 고발을 해서 처벌해야 된다라는 주장입니다. 끌려가다가 재판에 가서는 어떻게 될지 또 모르는 일이라는 거죠. 자, 이재명 대표가 너무 많은 괴롭힘을 당하고 있죠. 검찰에게, 국민의힘에게, 언론에게 엄청난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을 공격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명확하게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갈라치기를 하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끼리 절대로 갈라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이재명이 당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너무나 억울한 검찰의 무리한 조작질이다 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